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품질 경영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꼭 알아둬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식스 시그마에서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식스 시그마 추진 체계. 추진 체계가 거의 태권도의 블랙벨트처럼 사실 급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아래에 뭐가 있었죠? 그린벨트. 그죠? 화이트 벨트는 없어요. 그린벨트. 그 위에 뭡니까? 블랙벨트. 또 그 위에 뭐가 있죠? 마스터 블랙벨트. 기업에서는 MBB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챔피언. 챔피언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식스 시그마를 제대로 하려면은 순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죠. 그죠? 순서 제가 이야기를 영어로 표시하게 되면은 DMAIC라 그래요. DMA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그 우리 배재현 학생 DMA이 뭐의 약자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순서가 기업에 실제 할 때는 DMA이다. D는 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풀든지 간에 처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define,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막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define, 정의가 잘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피터 드러커 이야기했죠. 척정이 없이는 개선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반 척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매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분석해봐야 되겠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analyze. 그죠? 그래서 DMA. 그 I는 뭐죠? improve. 이제 개선하는 것이고, improve.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C는 뭡니까? 컨트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했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귀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식스 시그마에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한계점이 있다 그랬어요. 식스 시그마에. 식스 시그마에 어떤 기본 가정이 깔려 있나요? 우리가 보통 그 공정의 평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졌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식스 시그마에서는 공정의 평균도 1.5 시그마 정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오른쪽 왼쪽으로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랬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 식스 시그마의 수준은 ppm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자, 여러분 다음 이름표를 꼭 가져오셔야 되는데, 식스 시그마의 수준이 우리 이호영 학생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 ppm으로 굳이 말한다면은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 한때 100ppm 운동도 있었고, 또 싱글 ppm. 싱글 ppm 운동하는, 다시 말하면 단자리수 ppm이에요. 그죠? 그러면 식스 시그마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그죠?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불량률 말씀하시죠? 불량률, 당연히 불량률이죠. 식스 시그마, 자, 불량률 맞습니다. 뭐 일종의 무결점. 100% 완벽하진 않고 양품률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99점 얼마라고요? 9.4 아니에요. 그 정도도 그보다 더 세야 돼요. 그죠? 굳이 양품률로 따지면 99점 얼마예요? 99.99966%. 99966이기 때문에 나머지 66에 남는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3.4 ppm. 아시겠죠? 그죠? 식스 시그마는 어떤 책에서는 경영의 품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 품질이다.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옛날은 품질 그러면 품질 관리 부서의 일로 알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것을 달성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여된 모든 사람, 또 모든 부서, 관련된 모든 부서 다 신경을 써야만, 그리고 제품의 전 수명 주기에 걸쳐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식스 시그마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식스 시그마는 다시 말하면은 고객의 만족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기업의 수익도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그것을 적용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공기업 같은 경우도 식스 시그마를 적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식스 시그마 적용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어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죠? 맞습니다. 프로세스 핵심입니다. 그죠?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은 업무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가서도 강의할 때 항상 업무라 하는 말은 고객이 우리 회사
내가 맡고 있는 그 업무의 처음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떠날 때까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술해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술하게 되면은 개선안이 나타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 활용해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프로세스 일부를 아웃소싱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게 되면 프로세스가 대폭 단축되고 개선됨으로써 고객도 좋아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을 맞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또 다른 생산자 일을 대체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식스시그마는 프로세서 혁신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만족도 증가시키고 그러면서 기업의 수익에도 기여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일명 경영 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나 흔히 보통 무결점 운동이라 말은 해요. 근데 100% 무결점 아니고 99.99966%. 다시 말하면 3.4 ppm. ppm 뜻이 뭐죠? parts per million. 100만 개 만들 때마다 몇 개 분량이 나오냐, 그것이 바로 ppm이에요. 그죠? ppm.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식스시그마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도 잘 갖춰야 되고, 또 절차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는 디메이크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끝으로 식스시그마가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스시그마의 토대를 마련해 준 품질 학자 이름 누구죠? 크로스비. 네, 크로스비. 네. 크로스비가 어떤 책을 적었다 그랬죠? Yeah. Quality is free. 옛날엔 퀄리티를 좋게 하려면 돈이 드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quality is free다. 품질은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래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보는 모든 그래프들은 뭘 하나 잘하면 다른 쪽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크로스비 아이디어에 따라 해보니까 100% 그 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특히 어떤 그래프, 우리가 품질에 크게 보게 되면은 비용이 두 가지 있죠. 크게 나누면 비용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품질 비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예방과 평가입니까? 아니죠. 통제와 실패 비용. 그죠? 통제와 실패. 통제를 다시 나누면은 예방과 평가. 예방은 뭐죠? 교육을 잘 시켜가, 애초부터 잘하도록. 평가는 뭐죠? 요번 단계에 만들어진 것이 절대 다음 단계의 분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또 실패는 어떻게 나누죠 하면은 내부 실패와 외부 실패. 그죠? 내부 실패, 우리 스스로 이것은 잘못 만들었구나, 재작업하자, 또는 등유품으로 팔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외부는 뭐죠? 일단 시장에 나간 다음에 클레임이 걸리면 그때 처리하자. 그들은 보통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통제와 실패 비용 중에서 크로스비가 강조한 것은, 아무리 이 비용에 대해서 염두에도 어떤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바로 크로스비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비용이 그래도 생각보다 무한히 증가하지 않더라. 어떤 비용이죠? 통제 비용. 우리가 예방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통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그 끝에 가서 우리가 전체 최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스시그마가 무결점이란 그 배경을 갖추게 됐다는 거. 자, 제가 어제도 지난 그 토요일 또 롯데 가서 강의해 보니까 기업이 품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품질은, 그죠? 그러니까 이 품질은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식스시그마 요 개념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옛날에 했던 품질 관리는 3시그마예요. 3시그마는 굳이 따지면 ppm 따지면 어느 정도 ppm입니까? 식스시그마는 3.4 ppm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시그마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아요? 66,807. 그 얼마나 커요, 그죠?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100만 개에 66,000개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죠? 100만 개에 10만 개 나오는 것이 바로 9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스시그마가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 공부를 하고, 또 수요일 날 여기에 관련된 또 예도 볼 텐데,
여러분 제품 개발을 이제 하게 되면은 요 사이에 이제 또 우리가 많은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3D 프린팅이에요. 3D 프린팅, 그죠? 자, 3D 프린팅 어떤 건지 혹시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3D 프린팅이 뭔지, 그죠? 한번 누가 한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건지. 예.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생산 관리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졌냐 하게 되면은 처음에 설계를 하겠죠. 맞죠? 그죠? 설계를 한 다음에 일단 시제품 만들어 보잖아요. 오, 괜찮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양산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산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우리가 이거 사시오 하고 마케팅해서 고객들이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대로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제품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내가 3D 프린터가 굉장히 보편화돼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통적인 그 프로세스로 보게 되면은 생산이 사실은 중간 정도 부분에 있잖아요. 맞죠? 일단 생산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유통되고 고객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집에서 내가 원하는 생산하는 거 하는 경우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뭘 배웠냐 하게 되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배웠어요. 그죠? 대량 고객화. 그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는 생산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라 그랬죠. 그죠? 한 제품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영업하는 사람이 좋아해요. 우리가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입장을 고려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뭘 이용해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달성했죠? 여러분 한번 기억할 겁니다. 그죠? 자, 생산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의 법칙, 또 영업하는 입장은 꼽의 법칙, 그리고 절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아이디어라 그랬죠? 모듈화, 모듈 생산이에요. 모듈 생산. 맞죠? 그죠? 자, 그럼 모듈 생산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앞으로는 3D 프린팅이 바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3D 프린팅에서 한번 같이 사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일단 설계는 똑같아요. 자, 설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설계가 자유롭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러면 그 설계가 거래가 일어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설계를 가지고 조금 더 변형도 할 수 있겠죠. 변형해서 자기한테 맞게 집에서 뭐 큰 B2B 제품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하다못해 장식품이다. 그럼 내가 3D 프린터가 보편화되면 내가 거기에 맞게 바로 물건을 생산해 버리는 경우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 그것이 거래에 이루어지고 나서 시제품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제품 생산은 바로 마지막 개인 소비자가 그냥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사실 구현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요사이 3D 프린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죠? 우리 책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기사로 또 3D 프린팅 좀 더 검색해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 개발 토론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토론 자료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뭘 추가로 이제 부탁하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제품도 사람처럼 수명이 있어요. 그죠? 시장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장, 성숙, 쇠퇴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OM이 사실은 기업 규모가 작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전부라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자금 젖소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여러분 쓰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필요한 말이 없으면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자금 젖소할 때는 추가로 돈이 많이 듭니까? 돈은 들지 않아요. 그죠? 이미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익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합니까?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예, 퀘스천 마크에다가. 그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제가 이야기했죠. 퀘스천 마크에서 어디로 갑니까? 별로 갔다가 자금 조수에서 돈이 막 창출되다가 같이 퀘스천 마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그 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별 산업은 굳이 따진다고 우리 두 개의 축이 있잖아요. 별 산업은 어떤 산업이 별 산업이에요? 별 사업은요. 뭐도 좋고 뭐도 좋아야 되는데 첫째 뭐가 좋아야 되겠어요? 성장. 시장 전체 성장성이 아주 좋아야 되는 거. 이건 정말 비전 있는 시장에 가서 내가 1등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막 사양 산업에 내가 1등 한다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별 산업은 엄청 큰 그런 사업에 들어가서 내가 성공하는 경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 수명 주기하고 그 네 가지 사업을 연관시킬 수 있는 경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시장에 도입했다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퀘스천 마크죠. 그죠? 퀘스천 마크. 여러분이 이 도입, 성장, 성수, 쇠퇴하는데 어떤 제품은 도입기만 무려 100년이 넘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크 같은 경우. 그죠? 개발은 빨리 일어났지만은 실제 엄청 폭발적인 것은 세계 전쟁이 터지면서 빠른 시간에 올려가지고 빨리 전투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도입이 되게 빨라요. 바로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제품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고 제품에 따라서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입, 성장, 성숙, 상품화 또는 쇠퇴결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요새 신제품 굉장히 많잖아요. 신제품을 하나 조사하는 게 별도로 과제가 하나 돼 있어요. 알겠죠? 그죠? 우리가 제품 개발에 대한 토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감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어떤 제품 하나 선택해요. 근데 신문 기사를 봐도 그건 여러분 분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이 제품을 보니까 제품 수명 주기상의 도입기인 것 같다. 아니면 성장기인 것 같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또 뭘 여러분이 조사해야 되냐면 그 제품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제품 수명, 여러분 의견을 적는데 제품 수명 주기상에서는 어느 단계에 있을 것이다. 그걸 하나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격이 현재 어느 정도이다. 그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제품은 성공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이유로 실패할 것 같다. 그죠? 뭐 한때 여러분들 우스갯 이야기로 뭐 술 같은 경우도 일회용 술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금 뭐 그냥 허지부돼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오면은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수업 마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그걸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의 예측이 참 맞았구나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딴 것보다도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하게 가는 그런 제품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몇 가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어느 제품을 볼 때마다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제품은 잘 될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요번에 한번 분석해 보고 이제 또 6월 학기 마칠 때 다시 끄집어내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그 이유가 뭔지. 그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항상 뭘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인 경우에 경쟁 형태는 뭘로 가져갈 것이냐. 그죠? 물론 최종적인 경쟁 형태는 가격일 겁니다. 왜? 하나가 잘 되면 여러 사람들이 결국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에는 가격으로. 그죠? 산업 구조도 끝에는 결국 생존 업체만 남아있겠죠. 처음에는 몇몇 영세 규모의 그런 경쟁 업체도 있고 또 제품 다양성 처음에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은 마지막 단계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단계. 그죠? 이때는 상품화, 커모디티화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고도의 표준화,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대량 생산, 그리고 생존하는 업체. 이때는 바로 가격이더라. 그죠? 근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처음에 시장 들어갈 때 이쪽을 해버리게 만드는 경우죠. 시장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일단 소량으로, 잘 모르니까. 그죠? 소량으로. 그리고 다양성은 굉장히 크죠. 고객의. 그래서 고객 요구를 빨리빨리 계속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맞게 수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경쟁 제품의 특성이죠.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예전에 삐삐라는 제품이 있을 때 대부분 다가 직사각형 삐삐인데 어느 회사에서 정사각형 삐삐를 만들어냈죠. 사람들이 성능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디자인 때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청 또 잘 나간 그런 경우도 많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특성이 좀 독특하다든지, 그죠? 요런 것이 도입기에 하나의 그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죠? 제품을 실제 연결시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입, 성장, 성수, 쇠퇴 각각의 특징이 어떠한지, 소량에서 양이 점점 많아지다가 대량,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크다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최고의 수준의 표준화, 그죠? 그 다음에 제품 특성에서, 그 다음에는 품질에서, 그 다음에 가격 신뢰성, 그 다음 가격. 왜? 어느 정도 되면 신뢰성 다 있는 거예요. 다 괜찮은 제품도 어느 정도 그 정도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소규모 경쟁업자, 그다음 분리통합, 소수대기업, 생존업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중복 생산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중복 생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품 수명 주기에서 어떤 제품이 완전히 수명 주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제품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쇠퇴기에 벌써 다른 제품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이미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차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또 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기존 제품의 제품 수명 주기상 쇠퇴기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더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생산의 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왜냐? 하게 되면은 기존 제품 쇠퇴기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도입할 신제품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또 성장 쇠퇴율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능력이 안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쉽진 않죠. 그죠? 내가 생산 능력 일정히 유지해야지 좋지만은 그게 왜 어렵냐 하면 이러한 이유로, 그죠? 또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도 동일하지 않더라.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이제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연구 개발을 이제 끊임없이 하는 거죠. 연구 개발. 그죠? 자, 연구 R&D를 하게 되는데 목적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원래 쓰던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경우도 있죠. 그죠? 새로운 용도를. 그리고 자본 또는 제조 원가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든지, 그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나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연구 개발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왜 높냐면은 우리가 아이디어 냈다 해서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다음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많은 이 아이디어들이,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몇 개 남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디어가 나오면 선별하겠죠.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적인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개발하고 검수 상품화하면은 결국 상품으로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은 실패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상품만 아니라 벤처 기업 다 이렇게 마찬가지 얘기하지만은, 자,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품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 100가지 우리가 도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10가지 내외만에 성공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엄청 실패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하나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앞에 실패를 내가 다 커버해 주겠다. 그러면 할 만한 그런 가치는 있잖아요. 그죠? 기업이 항상 실패하는 거 아니죠.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치 않게 또 성공한 제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특히 비누, 우리 아이보리 비누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죠? 엄청난 실패 속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니스커트 다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미니스커트 만들려고 한 거 아니죠. 그죠? 예.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무릎 아래에 오는 그런 스커트인데 뭐 어떻게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자 필요했는지 그런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2가지 안이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 아이디어 괜찮네? 한번 일단 시장의 반응을 봅시다. 그런데 오히려 후자가 이겼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실패 통해서도 성공하는 그런 제품들도 꽤 많아요. 원래 그걸 의도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그죠? 그래서 어느 기업들은
재밌는 것이 지금 우리 그 앞에서 나왔지만은 물건을 다 개발해 가지고 원래 용도와 다르게 돈을 번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베이킹 소다 혹시 알아요? 베이킹 소다 그죠? 그 베이킹 소다 만든 그 아멘 햄머 회사에서 이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혹시 고객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을 혹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떤 효과를 받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왔죠, 그죠?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것이 어떤 사람은 베이킹 소다가 냉장고에 넣어뒀더니만 굉장히 냉장고의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 기능이 굉장히 강하더라. 그걸 쓰고 있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카페트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페트 청소할 때 베이킹 소다를 좀 뿌리고 청소기를 밀었더니만 굉장히 카펫이 새 것처럼 좋더라.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다음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거죠. 우리 베이킹 소다는 기본 기능 외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어디서 거기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산할 때 생각의 의도와 다르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은 비록 성공하는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 성공했을 때 앞에 실패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 계속 하는 경우죠.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려면 뭐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죠? 하면 우리가 벤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 그죠?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으로써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예전에 미래산업의 정문술 이런 분도 똑같잖아요. 하다도 사업 안 되가 이제는 야 정말로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그죠?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또 성공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마인드가 이제 많이 갖추어져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잘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요사이에 보면 이제 이 우리 OM에 대한 연구를 뭐 인사관리 쪽인 분들하고 공동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EOQ 공식을 배웠다. 그죠? 경제적인 생산량. 배웠지만은 10개도 어떤 사람들은 좀 자기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10개도 무리해가 너무 많구나 해서 8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좀 더 과감하게 10몇 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특징들하고 잘 결부시키는 것이 의미 있다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품화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이 좀 많겠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 극히 일부만 상품화 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럴 때 그것이 어떤 한 성공적인 제품으로 충분히 커버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의 구성 요소에 있어 가지고는요, 기초 응용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기초 연구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근데 일반적 기업들은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응용 연구에 더 관심이 많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보통 생산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설계를 잘해가지고 시제품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검증이에요. 그죠? 검증을 잘 해야만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증의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강하다고 쉽게 말하면, 그죠? 사실은 중요한 그런 소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그 분들은 그래요. 이런 부분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만은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기본적인 잘 갖추어져야 돼, 그죠? 우리 소재 산업이 잘 발달해가지고, 그죠? 또 검증도 굉장히 제대로 된 그런 검증이 나와야 엄청 많은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뭐 검증 물건을 찍어내는 판이 쉽게 말해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털이 부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붕어빵 몇 개 찍었더니 그냥 털이 망가지면 그 정말 규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품질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궁극적인 것은 결국 검증에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국에도 어떤 기업 보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만드는 그 중소업체가 있더라고요. 중소업체 있는데 그 업체가 주가가 액면가가 500원인데 지금은 18,000원이에요. 근데 결국 노하우가 뭐냐? 결국은 그 케이스 찍어내는 그 검증이더라고요. 검증이 워낙 정교하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제가 97년도에 그 협력업체 관리 조사 한번 해보니까요.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관리 굉장히 살벌해요. 막 텐텐 전략 해가지고요. 협력업체 중에서 10%는 무조건 평가에 잘라내버립니다. 잘해도 또 새로운 10%를 찾아내요. 또 어디에 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인가. 그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삼성의 사실 원동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LG도 보고 현대도 봤지 않습니까? LG는 정의 문화. 좀 못해도 다음은 잘하겠지. 그죠?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 혹시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150만 원. LG전자,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삼성, LG로 보통 얘기하고 있잖아요. LG의 주가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50이니까 3분의 1 가야 안 되겠냐? LG의 주가는 6만 원. 그럼 제가 좀 더 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4년도에 주가를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 4만 원. LG전자 주가 2만 원. 그 당시 2배 차이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150만 원인데 6만 원.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그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는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너네 회사 검증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삼성, LG 뭐 비슷하게 생각하지만은 딱 그 모든 시장의 가치를 반영해서 보여주는 그 주가를 보세요. 그죠? 예전에 2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협력업체를 관리했고, 더 대단한 것은 97년도에 협력업체를 선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 제가 보니까. 보통 현재 기술 최고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삼성전자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은 협력업체 사장의 변화에 대한 의지. 그게 점수가 제일 커요. 왜냐면은 삼성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협력체가 못한다 한답니다. 우리 이런 기계를 어떻게 그걸 내가 그런 부품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어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데가 있다. 그래서 바로 협력업체 CEO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도 그런 친구들을 모였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관리의 어떤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눈에 표는 안 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제가 이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응용, 뭐 개발, 실행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또 물어봐요. R&D는 그죠? 자, 기술 혁신은 뭐 그거는 그렇다 하는 이유로 참고로 두시면 되고, R&D를 왜 물어보겠어요? R&D가 방식이 기업마다 다 틀리거든요. 자,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기업 전략이 있고 밑에 사업 전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어떤 R&D는 그냥 기업이 총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총괄해서 할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R&D는 각 사업별로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맞죠, 그죠? 또 어떤 경우 혼합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기업에도 두고 사업에 두는 경우 있죠, 그죠? 여러분은 뭘 알아둬야 되냐면은 각각의 장단점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실제 기업 조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대한 토론 자료를 준비하다 보게 되면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어느 기업은 중앙에 아예 그 R&D를 두는 데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은 중앙에 두는 경우 참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으면은 여러 부서가 바로바로 필요할 때 그때는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좋은 점은 있죠. 각자가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예 이중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도움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기업은 중앙 집중식 R&D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가 또 여기에 설명 안 돼 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R&D 조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R&D 조직을 보게 되면은 기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R&D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R&D 조직을 보게 되면 영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R&D 구성된 경우가 있어요. 특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서에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R&D 조직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 그럼 집중시 이렇다 하면은 분산화된 건 어떻습니까? 분산화된 것도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부수간 중복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 심각하죠.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막 부서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막 재경부 뭐 각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이 막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국민의 예산이 그렇게 막 낭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들 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직무 분석을 해보잖아요. 하면은 어떤 중요한 일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각자가 너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한번 적어서 내봐라 하고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은 막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A도 이 일을 하고 B도 저 일을 하고 C도 같은 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 소재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아니라 저기 하겠지 이런 것들.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은 아무도 안 하고 있다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정교하게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나는 일이 많아요 하는데 막상 직무 분석 적은 사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직무를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중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문제 있을 수, 그 대신에 또 특징은 있을 수, 특징은 우리 라인에 따른 그런 차별화가 큰 경우에 각자가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사업보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카처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그죠? 그게 제일 보통 무난해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결합형, 그죠? 어떤 것은 기업 수준에 있고 어떤 것은 사업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는 집중화와 분산화를 서로 이점만을 취한다. 이 개념은 굉장히 좋죠. 사실은. 그죠? 개념은요. 그래서 응용과 기초연구, 요거는 기업에 여기다 한정을 시키고, 그죠? 왜? 기초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이 단점은 또 뭐냐? 어느 한 부서에서의 개발 노력이 기업 수준에서의 연구 필요성으로 방해받을 수가 있다. 그죠? 왜냐면은 어차피 R&D 예산은 한정돼 있을 것이라고. 그죠? 그래서 R&D.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일에 심사로 하게 되면은 많이 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기업에서 종업원의 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아무리 종업원 이 훈련에 돈을 쓴다는 말은 바로 기업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또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이 뭐죠? 총 매출에서 이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죠? 그저 R&D에 많이 투자해야만 또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중요한 두 개의 지표가 R&D에 대한 투자. 그죠? 그다음 종업원의 훈련에 대한 투자. 중요할 수 있죠. 그죠? 또 어느 기업들은 또 제가 수원에 어떤 대단한 또 기업이 있어요. 거기도 중소기업인데 거기는 가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막 주문이 막 폭발적으로 밀려올 때는 그걸 열심히 생산하는데 이제 주문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없을 때 뭘 하냐면은 종업원들을 다 교육을 시켜요. 어느 대학 가서 대학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혹시 우리가 또 잘 될 경우에 이런 교육을 시켜야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물건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때요? 어려울 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우스갯 이야기로 어려울 때 줄이는 것이 보통 3K라 그래요. 그래서 3K. 우스갯 이야기니까 교육을 좀 강하게 K로 발음해서 교육이 줄이고, 그죠? 그 다음 뭘 줄이죠? 경비, 그죠? 이제 출장 경비 반으로 줄여, 이제 경비. 그 다음 뭘 줄입니까? 광고, 그죠? 당장 눈에 표는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기업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너희들이 각자 하고 싶은 그런 교육을 먼저 받아라, 그죠? 더 재미있는 그 기업은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딴 곳에 좋은 데 가잖아요. 그걸 굉장히 장려해요. 보통 가면은 그거 말릴 건데, 그죠? 가서 잘 되면은 결국 너의 친정은 바로 우리 기업이다. 그죠? 우리 기술이 그만 좋기 때문에 너네들이 같이 간 것이고. 그래서 교육을 끊임없이 시키는 자체는 보통 기업들은 불안해하죠. 많이 시키면 어디 가겠지?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 보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D의 형태를 여러분, 이건 이제 꼭 잘 알아둬야 돼. 알겠죠? 어떤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잘 한번 봅시다. 자,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잘 보게 되면은 요구 확인, 또 사전적으로 제품을 계획하고, 또 설계, 그 다음 상세하게 설계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그죠?
그리고 제품 평가 개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건데 CAD하고 CAM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누가 CAD, CAM 어떤 약자인지 누가 혹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CAD. 저 내용하고 좀 연결이 돼요. 저 내용하고 그죠? 연결이 돼요. 자, CAD는 앞에 C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D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컴퓨터예요. 그리고 M은 매니팩처링이죠. 그럼 A는 뭘 것 같아요? AD다. 맞습니다. 컴퓨터가 도와주는 설계. 컴퓨터가 도와주는 제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설계하고 물건을 만들면 이게 아니네 하고 다시 없애버리면 얼마나 그 많은 돈이 없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로 미리 설계하는 거죠. 컴퓨터로. 그죠? CAD와 CAM은 연결되어 있어요. 컴퓨터로 미리 설계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조해보는 거죠. 일종의 시뮬레이션 개념이에요.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왔네? 그때 픽스 시키고 실제로 생산하면 되는 경우죠. 그죠? 내가 비행기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조선업계 같은 경우 왜 어렵냐면은요. 주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문을 받으면은 배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배의 속도가 계약한 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노떼상. 근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속도가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빼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디 열심히 만들고도 수익이 남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경우라면 저 CAD-CAM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설계했을 때 이런 성능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게 확실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산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컴퓨터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 컴퓨터가 도와주는 설계는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컴퓨터가 도와주는 설계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설계했죠? 여러분 아마 혹시 뭐 어른분들이 그런 설계에 관련됐다 그러면은 옛날은 뭐예요? 청사진, 그죠? 도면도, 블루프린터 거기다가 이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면 그 도면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 색상으로 남아 있나요? 다 탈색해 버리고 보이지도 않죠, 그죠? 파손돼 버리고. 컴퓨터 어떻습니까? 한번 해놓으면 계속 유지되는 경우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재사용성이죠. 내가 어떤 다른 것도 저 제품 설계할 때 옛날에 했던 거 조금만 변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일부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죠? 특히 비행기를 하나 만들면 얼마나 많은 그 설계 도면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수십만 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컴퓨터 지원 제조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만들었을 때 이런 성능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CAD, CAM이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실수가 보통 있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CAD 먼저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기업에 가면 다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꼭 CAD, CAM이 아니라 CAD를 살 때 어떤 사람들은 CAM까지 염두에 두고 CAD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회사 잘 되면은 CAM도 사야지. 그죠? 그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저렴한 CAD를 살 겁니다. 우선 저렴한 게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CAD를 구입했는데 갑자기 CAM의 확장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심각하죠.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공장에 부지 정할 때 우리 회사 설마 이렇게 크겠니 하고 어디 이천에다가 하나 마련했는데 갑자기 막 제품이 정말 대박 날 경우에 옆에다 지을 만드는 경우 많죠.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통째로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상세 여러분 CAD 할 때는 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확장 가능성, 그죠? CAM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면은 이런 큰 역할들 담당해요. 이것은 잘못하면 기업에 큰 손실이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캐드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더라. 그죠? 여러분, 3D 프린팅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우리 학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학교가 한때 영상교육센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90한 7, 8년도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일본의 아오야마 대학에 화상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멋있는 방에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40대를 거기다 설치했어요. 그때 컴퓨터를 설치를 뭘로 했나 하게 되면 486 컴퓨터로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486은 굉장히 제품 수명이 짧았어요. 386도 오래 썼고, 그다음 586 펜티엄도 오래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인터넷 하게 되면은 뭐 한참 있다가 사람 얼굴이 오고 한참 있다가 뭐 사람 멈춰오면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 센터를 그냥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 한 대 그냥 간단히 400만 원 잡아도 그 비용이 얼마겠어요? 또 화상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담당하는 교수님은 뭐 지금도 항상 마음 속에 어떤 그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그분이 결정하냐면 결국 두 가지죠. 현재 최고의 기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기술의 발전을 잘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은 더 괜찮은 게 더 오래 버티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잘 설득해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업에 가면 똑같습니다. 가면은 전부 다가 빨리 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저런 추세를 잘 모르면은 그냥 현재 괜찮은 걸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확장 가능성이 떨어지려면 이제 나중에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CAD, CAM, 내가 꼭 이쪽이 아니라 3D 프린팅이든 뭘 하든지 간에 기술의 발전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이게 현재 어느 기업이 제일 선도를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그런 기업 컨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보를 내가 잘 알아야만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업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CAD, CAM 통합 패키지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저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기업의 수혜적 패키지 구입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담당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가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제조 공정 자체가 이제는 3D 프린팅을 때는 이게 자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로 가버리는 경우죠. 이제 그죠? 팔아놓고 당신이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단계 뒤로는 얼마나 획기적이겠어요. 그죠? 앞으로 막 매스 커스터마이즈 진정하게 달성하는 것이 바로 3D 프린팅이 아마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3D 프린팅에 대해서 프린터 기술은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의 내용은 너무 여러분들이 막 연연하죠. 이것들은 다 어느 정도 막 보편화된 것들만 사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문기사 스크랩이라든지 또는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여기서 쓰는 것 이상으로 또 새로운 기법들을 시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구 확인. 아이디어가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는지를 정당화시켜야 한다. 자, 이것도 사이에는 이제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고객한테 물어서 요구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것도 사실 또 틀린 말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신용카드 원하십니까? 답이 딱 나오죠. 뭐 연체료 전혀 없는 신용카드.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가맹점에 다 쓸 수 있는 신용카드. 그런 카드 있습니까? 못 만든, 그거는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 행태를 잘 관찰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괜찮네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드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놀이공원을 많이 가는 사람, 놀이공원에 대한 혜택을 제일 많이 주는 카드로.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을 많이 탄다. 거기에 대한 혜택 제일 많이 가는 것으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많이 가니까 공짜로 마일리지 주는 것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고객한테 물어서 답이 나옵니까?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꼭 우리가 막 여기 나오는 것들을 이 책의 내용이 거의 뭐 성경책이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의 그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그런 방법들. 그죠?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객 요구를 잘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설계. 그죠? 개념적인 설계. 그리고 이제 내가 설계했을 때 이런 기술 가능성을 조사해서 이게 정말로 기술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상세하게, 그죠?
공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하고 전달하는 모든 관련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평가와 개선, 제품의 전 수명 주기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 제품 사용과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순서대로 우리가 R&D부터 해가지고, 그죠? R&D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산하고 크게 봐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판매하고 나서, 그 다음 AS를 한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었어. 이 세로축은 가치. 그러면은 이 가치 곡선을 그리면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그림이 보통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말은 생산 부분에서 가치 창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잘 나가는 기업들 다 잘하기 때문에. 그죠?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R&D. 그죠? R&D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 잘하면은 그거는 가치가 정말 엄청 벌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에 가는 판매하고 AS 쪽이죠. 판매 AS 쪽. 그죠? 자, 나이키 생산합니까? 신발 디자인은 멋있게 하고, 생산은 가장 저렴한 데 갖다 주는 거죠. 뭐, 아프리카. 그죠? 여러분들이 그 말은 우리가 이 앞단 R&D라든지 또는 이 뒷단, 그죠? 현대자동차 물건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헌차가 있습니까? 네. 뭐 그 차를 사고, 그 돈이 부족합니까? 네. 하면은 파이낸스 해주고, 그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딱 제공되면 더 나은 것이지, 자동차고 생산 자체는 우리가 다 비슷하다는 거죠. 미국의 침대 만드는 회사 보증기간 25년. 그만큼 쓰는 물론 사람도 없겠지만, 그죠? 기술은 다 비슷하고 생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미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의 모듈 설계, 뭘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매스 커스터마이즈 달성하기 위한. 그럼 지금 이제 두 개로 늘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모듈.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3D 프린팅. 그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달성하려면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모듈 방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또 3D 프린팅은 앞으로 더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예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니까 생산 쪽에서는 합의 법칙을 했어요. 3종류의 모니터가 있더라. 그죠? 그리고 2종류의 키보드, 2종류의 본체, 그리고 3종류 프린터를 조합해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면은 생산 입장에서는 3, 2, 2, 3을 합한 10가지. 근데 제 영업 어때요? 꼽의 법칙.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산과 영업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 사용의 범위를 넓혀주는 경우죠. 그죠? 델 컴퓨터 이런 방식 아닙니까? 그죠? 각자 다 고르는 거죠. 각자 자기 희망대로 내 마음대로 골라다 싶지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모듈 하다 보면 문제 진단 서비스가 쉬워져요. 소비자 돈은 좀 더 들지 몰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현대 모비스의 자동차석에 있는 그 대시보드 부분 통째로 교환해 버린다. 훨씬 더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또 최종 제품 재고에 대해서 자재와 제어 관리가 단순화된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컴퓨터라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변화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재고가 많아도 돈이 발생하고 재고가 없어도 돈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적정 그 재고를 할 경우에, 그래프를 보통 그리면 이제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그죠? 부족한 경우하고 재고가 많은 경우에 보통 그림이 이렇게 이제 해요. 여기 우리 재고량이라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우리가 품절이 일어나는 경우, 여기는 과잉 재고를 가정합시다. 그죠?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품절이 일어나면은 비용이 좀 더 가팔라요. 왜냐하면은 고객이 이 물건이 없네 하면서 다음에 다시 올 그런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고로 쌓아두는 비용보다는 품질일 때 비용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컴퓨터는 반대예요. 컴퓨터는 그래프 그리면 오히려 재고로 워낙 제품의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재고로 쌓아두는 비용이 품질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제가 아까 486 얘기했죠? 금방 구형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완제품을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쌓아둬야 돼요? 반제품 형태로. 그죠? 바로 모듈만 쌓아뒀다가 주문 들어오면 그때 딱 조립이 중요한 것이지 미리 딱 완제품 만들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이 재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비용이잖아요. 재고가 품절됐을 때 비용, 그리고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고 유지 비용이 품절 비용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그런데 굉장히 패션 제품처럼 변화 빠른 것들은 거꾸로예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런 그 아이디어. 그죠? 또 이런 모듈 방식이라도 아니면은 베네똥처럼 가능한 한 제품 차별화 시점을 뒤로 미룬다든지. 그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그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자, 표준화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표준화. 기업에서 어떤 표준을 정했는데 그 표준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그죠? 그러면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표준이 막 내일 또 바뀌고 모레 바뀌면 어때요? 안정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입니다. 안정성과 그 다음에 현실성. 그죠?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야 돼요. 표준을 얼마나 유지할지. 자,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과목을 얼마나 자주 바꿔야 되느냐. 너무 자주 바꾸면 골치 아프죠. 뭐 군에 갔더니 과목이 다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고려할 때 현실성과 안정성의 그 차이. 그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뒤에 가서 배우는데 생산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산 계획을 짰는데 우리가 한 앞으로 3달까지 생산 계획을 짰다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3달 뒤에 계획하고 또 바로 한 달 뒤에 계획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3달 뒤에 계획이 오차가 더 많을 거예요. 틀릴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럼 실제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3달 뒤의 계획에 대해서는 변동의 범위를 주는 거예요. 너가 혹시 마음 바뀌면은 변화를 줄 수 있다. 그 대신에 한 달 이내 계획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건 확정적. 그죠? 이거는 손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3달 뒤에 저거 3,000개 필요하다 하다 갑자기 2,000개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어차피 멀리 있는 뒤의 것은 수요의 변화에 우리가 예측 오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바로 뭐예요? 현실성과 안정성. 그죠? 기간이 짧을수록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안정이 중요한 계획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저 뒤의 것은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량을 받아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표준이 너무 오래 가도 혁신의 정체가 일어나 버린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표준화는 제품의 크기, 모양, 성능 및 기타 특징들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리고 또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표준화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원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표준화됐기 때문에 품질 검사 노력이 줄어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호환으로 수리 용이성이 커진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게 되면은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세탁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외국에서 이제 세탁기 가져오신 분들이 한국어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수돗물 연결해야 되는데 그 규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막 전 세계에 다 표준돼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거나 꽂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표준이 많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대량 생산, 대량 구매로 생산 원가가 절감된다는 거. 그런데 표준을 단점은 경쟁 기업의 창조 설계를 앞세워서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자, 시게이트 같은 경우 옛날에 플로피 디스켓 아주 오래 표준화되어서 대량 생산을 해왔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갑자기 5인치에서 3인치로 줄어드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노트북 시장이 뜨면서 완전히 시게이트가 그는 엄청 시련을 겪었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경쟁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이핑 하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대량 생산하기 전에 무조건 이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타입도 보게 되면은 어디에다 초점을 둔 그런 프로타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프로타입이 있고, 또 물리적으로 실제 만들어낸 거 아니면 시뮬레이션 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런 프로타입이죠. 프로타입은 굳이 번역하면 시제품으로 생각합니다. 시제품. 그죠? 완제품 만들기 전에 우리가 시제품으로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 완성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요 1, 4분면에 이제 배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초점화 분석적인 것은 사실은 물건으로 나온 것들 아니죠. 그래서 부품 시뮬레이션 모델.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타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개념 모델의 성능이나 실현 가능성을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 시제품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3차원 모델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 또는 파는 사람을 소돈을 모델할 수 있고, 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부품이 결합되는 정도도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래피드 프로타이핑, 좀 더 빠르게 프로타입 하려면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CAD, 우리 좀 적인 것처럼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자료와 연동된 3차원 프린터로서 직접 프로타입을 신속히 해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완성품까지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서 직접 제작하는 단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3D 프린팅이 이제 그런 역할을, 아마 시제품이 필요 없을지도 혹시 몰라요. 그죠? 그럼 내가 원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 분석은 이미 아주 옛날에 나온 거예요. 이 개념은 47년도에 처음 아이디어 나온 것인데, 가치에 대한 공식을 보시면 어때요? 비용분의 기능, 그죠? 기능이 높을수록 비용이 저렴할수록 결국은 가치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개념 보세요.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죠?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시켜. 고객이 꼭 필요한데 그걸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객의 그래서 비용 절감의 가장 그 핵심은 바로 낭비적인 그런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능 향상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소재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재가, 그죠? 이 소재보다 딴 소재를 우리가 개발에 찾아으로써 비용도 저렴하면서 역시 고객이 원하는 그런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가치 분석이 비용분의 기능인데, 이 비용은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기능은 제품 혹은 부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연구해 가지고 주로 대체품을 찾는다 보시면, 대체품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품을 찾아서 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어려운 거 찾아버리면 우리가 좌절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들이에요. 그죠? 적자가 나는 제품, 좋죠. 하면 바로 우리가 사람이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대량 구입되는 것도 우리가 잘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불량률 많이 나는 것들, 그죠? 그리고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분석 단계가 유사해요. 분석 대상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평가하고 개선안 도출한 다음에 이 개선안이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적합한지, 그죠?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결과에서 제안하고 그다음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치 분석의 개념은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저것은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품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품 수명 주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다 건너가고, R&D 조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R&D 조직에 대해서. 그죠?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개발 과정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단계로 보시면 되고, 모듈러 설계하고 표준화 알아둬야 돼요. 모듈러 설계. 그죠? 모듈러 설계하고 표준화. 표준화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다시 강조하면은, 현실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택해야 된다. 모듈러 설계는 바로 뭐의 바탕이라 그랬죠? 하면은, 우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다. 거기에 플러스 3D 프린팅까지 결합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개념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가치분수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분수도 그냥 건너가는 걸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 수업은 우리 이 정도로 마치고.